네, 안녕하세요. 번영로 TV 장세훈입니다. 제 옆에는 예전에 나오셨던 완주신문의 유범수 기자님이 또 나오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한 달 만에 뵙습니다. 네,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이 완주 소식을 계속 이렇게 기사로 예. 네, 완주신문에다가 열심히 올리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네. 최근에는 완주 쪽에서 무슨 환경 문제에 대한 이슈가 있다고 제가 예, 네. 좀 공교롭게도 저번에 왔을 때도 그 비봉 돼지 농장 좀 네.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또 비봉에서 네. 예, 비봉이 참 원래 청정한 지역 중에서도 굉장히 또 유명한 지역이었는데 참 안타깝게도 계속 이런 문제가 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나요? 거기 비봉면에 백돌이라고 네. 거기에 고화토라고 하는 게 이렇게 산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고화토요. 예, 고화토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은 그 하수슬러지하고 석탄재를 섞어서 거기에 이제 생석회를 첨가를 해서 네. 그 이론상으로는 딱딱하게 굳는다는 그런 의미의 예, 그런 그러면 물질인데 자연스럽게 생산된 뭐 토양이나 이런 게 아니라 예,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런 예, 그러니까 일종의 폐기물을 네. 그 재활용하려고 예. 이렇게 시도한 제품인 걸로 알려져 그런- 있어요. 네. 예. 그런데 그게 아직 환경부에서는 그 고화토를 이용한 뭐 석산 복구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허가가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근데 산업부에서는 GR 인증은 맡았어요. 네. 그런데 이게 그 업체 측의 주장과는 좀 다르게 또 물과 만났을 때 다시 이렇게 녹는 경향들도 있고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그런 우려 때문에 허가를 좀 안 해줬던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여기뿐만이 아니라 뭐 가까운 데서는 익산 시에서도 이 고화토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고 또 저쪽 대구 쪽에서는 2013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까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서 국정감사에서까지 지적받고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일단락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일단은 고화토가 그렇게 해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예. 과정인 거죠. 네. 그런데 그게 공교롭게도 지금 완주군 네. 비봉면에 그게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가지고 그래요? 산이 사실 거의 고화토 산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그래요? 예, 고화토 산이 지금 비봉면 백도리에 만들어져 있는데 그쪽 정식 명칭은 보은 매립장이라고 그래요. 보은 매립장. 유한회사 보은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한회사가 거기에 이렇게 매립을 해놨다. 이렇게 해서 보은 매립장이라고 하는데 그 고화토 산이라고 이렇게 해도 크게 네. 무방할 정도로 고화토로서 만들어진 산이 하나 네. 딱 그러면 있습니다. 거기 뭐 나무나 이런 것들이 좀 심어져 있나요? 아니면 그냥 폐기물이니까 지금 그런 뭐 게- 풀 같은 거를 좀 풀씨는 뿌려놔서 네. 좀 크고는 있는데 사실 지금 좀 잘 못 크고 있습니다. 그게 네. 고화토라는 게 이론적으로는 딱딱하게 굳어야 돼요. 네. 콘크리트처럼. 네. 예, 그래야 되는데 비 맞으면 또 약간 흐물거리고 막 하나 보죠. 그러니까 원래 그랬으면은 문제가 없을 텐데 네. 아마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인증을 아직 안 해줬던 네.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그 여실히 현실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 예. 그 지금 비봉에서 네.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아래 그 하천에서 그 침출수 검사해 보니까 페놀이 기준치 한 150, 200 정도 나왔고, 그래요? 예, 뭐 비소, 시안 이런 것들이 나왔고, 네. 또 토양 검사를 최근에 했었는데 토양에서 그 구리가 리터당 3mg 이상이면은 지정 폐기물로 분리가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실제 지금 3mg 이상이 나와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너무 그 산 전체가 네. 지정 폐기물이 되어버린 지금 예.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환경 문제 때문에 물론 하천으로 이제 그러게 그간 유입되다 보니까 뭐 악취뿐만이 아니라 물에서도 뭐 이상한 거품들 예. 또 그런 굉장히 오염되어 있는 듯한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민원이 있고 그랬었는데 네.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논란이 누적이 되다가 네. 이번에 그 완주군에서도 이분 그 관심을 가지고 그 연구 용역 해서 네, 네, 네. 오늘 발표를 했어요. 아니, 오늘요? 어제 처음 그 네. 연구 용역에 관련된 예. 최종 보고 발표를 하고 오늘 기자 간담회로 관련 내용으로 해놓은 상태고 네, 지금 목요일이죠. 네, 네, 네. 예 그리고 완주군 의회에서도 지난해 12월 말에 이공과 관련해서 조사 특위를 그 의회에서 결성을 해서 네. 지금 행정상에서 좀 여러 가지
좀 편법 등이 있었다,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인다고 네. 그 지난 3일에 그 이 건과 관련해서 완주 군을 네.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지금 청구를 하겠다고 선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완주 군을 감사하겠다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네. 완주 군 의회 조사 특위위에서 네. 그 완주 군을 네. 감사원 청구를 한 거죠. 네. 한다고 지금 발표를 해놓은 네. 거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감사원에서 완주군을 감사를 하는 거죠. 네. 그럼 뭐 공무원분들이나 그렇죠. 행정처리에 네. 문제가 있으면은 혹시 징계가 가능하면 징계도 할 수 있고, 거기서 이제 사법 처리할 부분들이 발견이 되면은 네. 감사원 원래 감사를 한 다음에 그 수사기관에다 직접 고발을 하니까 예. 그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들이 진행이 된 거죠. 네, 그렇군요. 예. 지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과연 문제잖아요. 환경이 예. 심각한 문제네요. 사실은 이게 네. 그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 여기 고하토산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건 2014년도입니다. 네. 그 벌써 한 5년 전부터 시작이 됐던 일인데 네. 어떻게 제가 좀 인연이 됐는지 제가 2016년 3월에 처음 기사를 썼어요. 아, 이걸요? 예, 네. 이 건을.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제보를 받고 네. 현장에 갔을 때 그때만 해도 공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렇게 매립을 하고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도를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얘기가 점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꽤 됐으면 이 정도면은 큰 이슈가 돼가지고 더 빵 터질. 예, 근데 할것 그간에 같은데. 네. 일이 없었던 건 아닌데 이제 거기 비봉면 백돌이라는 데가 네. 굉장히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골 골짜기. 중에서도 상당히 시골이고 하다 보니까 네. 그 아무래도 좀 세상에 좀 알려지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았나. 그리고 네. 저 같은 경우 좀 탓을 하기 싫은데 행정에서도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그런 경고를 충분히 하고 주변에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그러다가 제가 작년에 여름에 다시 한번 제보를 받아요. 2017년에. 예, 아니 18년. 18년에. 18년 여름 정도에 완주군 그쪽 그 비봉 어디 쪽에서 뭐 하천에서 갑자기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난다. 네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현장을 가봤는데 어디서건가 많이 본 데이지예요. 가봤더니 거기가 거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천이니까 막 그때만 해도 막 새카맣게 돼서 거품 일고 있어서 그때도 이제 그걸 기사화했고 네네. 위를 따라서 올라가 봤더니 네. 바로 그 보험 매립장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이게 사업이 완료된 게 2017년 5월이거든요. 1년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 2016년에 제가 그때 기사로서 경고를 했던 게 현실화된 걸 보니까 참 너무나도 답답하고. 네. 경고를 했었는데도. 예, 저만 사실 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때 환경단체도 아무래도. 했고 이제 기사까지 쓰셨으면. 예, 이제 그 어떤 주민분들도 얘기를 했었는데 전혀 조치가 사실 안 됐던 네, 거예요. 네. 해결이 안 됐다가 그러다 올 초가 되니까 이제 농번기가 오면서 농민들이 이제 그 사는 마을 주민들에서 이제 민원이 들끓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악취나 이런 거 환경오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그 이런 거 이제 의회에서도 미리 인지를 하고 접근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 또 더 많이 알려지면서 네. 그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지금 뭐 의회에서도 뭐 이렇게 눈치 보지 않고 네. 의회로서 역할을 지금 네. 제대로 하려고 하고 네. 있고 또 완주군에서도 이제 지금 담당하시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저는 피해자라고 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과거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문제를 일으켰던 분들은 지금 다 다른 데 가셨어요. 막 퇴직하시고. 예. 근데 이분들 뒤에 와서 지금 뒷수습 하시느라고 네. 이렇게 제가 봐도 너무 고생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좀 시대적인 과도기인 것 같아요. 네, 뭐 네. 누가 싼똥 딴 사람 치우고. 예, 지금 네. 딱 그 말씀대로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치를 하려고는 하는데 이게 사실 너무 커요. 사실 수습이 사실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만 정말 뭐 산이 쌓여 있으면 예. 뭐 어떻게 수습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신고된 그 용량만 네, 그러니까 신고된 거예요. 네. 62만 톤이 넘게 묻혀 있거든요. 와. 62만 톤이라고 하면 좀 상상이 감이 안, 오시는. 나는 상상이 안 가. 그 산이 하나 큰 게 지금 있는 상태예요. 고아토로. 땅 속으로도 있을 거 아니에요. 땅 그냥 위에다 쌓아놨어요. 그 원래 그러니까는 허가 받을 때는 네. 이렇게 형지, 표면을 다지고 네. 이렇게 쌓았다고 하는데 네. 지금 완주군의 조사특위에서 이렇게 조사하고 그 인근 마을 주민이나 그때 당시 거기 네. 일했던 인부들 증언에 의하면은 대충 하고 해요. 밑으로 한 5m 정도로 파고 묻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나 봐요. 아, 근데 그런 건 지금 이제 확인되는 사실은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하더라. 지금 의회에서는 62만 톤 이상이 묻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심각하네. 현재 뭐 위성 지도만 봐도 그 원래 그 허가받은 지역이 외에 더 쌓여 있는 게 보여요. 네. 그리고 행정 처리 과정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그때 2016년 원래 그 상반기까지 묻고 그 뒤에 거의 무슨 자연재해 산지 복구라고 해서 허가가 다시 한번 또 나가요. 네. 그러니까 그 위쪽이 좀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폐석산이에요. 그러니까 예. 석산이라는 건 돌을 캐내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산을 이렇게 깎아 만든 거예요. 네. 깎아서 돌을 다 캐갖고 비어있던 공간인데 그 밑을 거기다가 이렇게 좀 산지 하고. 복구하듯이 이렇게 고아토로 쌌는데 그 위가 좀 비니까 뭐 거기가 이제 뭐 산사태 위험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도 복구해라 승인이 나가지고 네. 더 쌓은 지금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실제 그 허가받았던 것보다도 더 많은 허가량이 초과돼서 매립됐을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은 있으니까. 상황입니다. 네. 조사를 해서 예, 밝혀내고 예. 책임을 질 사람은 좀 책임을 지고 네네네. 네, 그렇게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현재는 무엇이 문제? 일단 대충 지금 방법들은 다 나왔어요. 네네. 그리고 이게 사실 그리고 누가 돈 벌었는지도 너무 명확해요. 네네. 예. 그런데 이게 좀 우리 어릴 때 수학 문제 그런 거 있잖아요. 증명하시는 문제. 네, 네. 좀 그런 문제하고 좀 이게 좀 성격이 비슷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답은 있어요. 네. 누가 돈 벌었고 누가 행정적 편의를 네. 받았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을 지금 밝혀내는 부분이 문제인데 네.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증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 예, 그래서 이게 일단 환경 오염도 오염이지만 지금 완주 국민들한테 가장 큰 피해는 뭐냐면은 이거를 해결하는데 어마어마한 지금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일단 그 여기가 그 아까 구리가 네. 기준치 이상 되다 보니까 지정 폐기물로 분류되다 보니까는 네. 이 지정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으로 따지면 네. 특유에서 지금 알아봤대요. 군산 쪽에 지정 폐기물 업체에 문의를 해보니까 톤당 25만 원을 얘기를 한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신고된 것만 62만 60, 톤이니까 네, 뭐. 62만 톤 곱하기 25만 원 하면은 1,556억 원이라는 돈이 나와요. 네. 기가 차죠. 예.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지금 그 부분에서 지금 네. 분노를 하시는 거예요. 와. 주민분들이. 돈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자칫 혈세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니 물론 이걸 지정 폐기물로 처리를 안 할 가능성이 커요. 워낙 네. 금액이 커서 뭐 세금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이걸 승인이 될지도 모르겠고 네. 예산이. 그래서 지금 급한 대로 완주군에서는 그 위쪽 수로에서 이렇게 이 매립장을 건너뛰게끔 계곡물을 파이프로 연결해서 지금 따로 빼고 있거든요. 네. 하천 오염을 네. 일단 막으려고. 네. 네. 그리고 이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따로 모아서 별도로 처리를 하고 계세요. 네. 네. 그런데 다행이네요. 네. 근데 이것도 돈이 그렇죠. 네.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게 들것 지금 그 이번에 그 연구 용역 결과로는 여기에서 침투수가 하루 평균 한 50톤 정도 나올 거라고 본대요. 네.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쪽 완주군 담당자분이 말씀하신 거로는 지금까지 한 1,000톤 정도 처리하셨다고 그러네요. 네. 근데 이게 연구 용역 그 보고서에 보면은 1톤 처리하는데 27만 원이 든대요. 네. 그러니까 1,000톤 처리하셨으니까 네. 벌써 얼마인가요? 그러면 한 2억 7천만 원을 네. 썼죠. 네. 예. 꾸준히 그냥 예. 쓰고 계시는. 그리고 여기에 사후 이행 보증금을 받아놨는데 네. 완주군에서 지금 가져온 게 7억 원 정도를 받아오셨어요. 네. 근데 이거 시설하고 어쩌고 하느라고 벌써 한 반절 쓰셨대요. 네. 그러면은 지금 하루에 뭐 이제 완주군 얘기로는 하루에 처리 비용, 그 침출소 정화 비용, 처리 비용이 네. 300만 원 든다. 네. 네. 그리고 특위에서는 아니 300만 원 더 든다. 한 네. 600만 원 정도 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럼 뭐 이제 최대한 양보해서 보수적으로 300만 원이라 쳐도 한 달이면 9천만 원 들거든요. 네. 임시 방편인데 그러면- 그러면은 1년이면은 1년 평균으로 따지면은 10억이 넘어요. 네. 사후 이해 보증금으로는 지금 네, 해결이 그렇죠. 안 되는 네. 상황이어서 지난달 의회에서 10억 원을 일단 추경을 했습니다. 이거를 네. 승인을 해줬고 그리고 지금 연구 용역 결과 나온 거에서도 거기 쪽에서 지금 추천하는 거는 보호매립장 아래쪽에다가 그 정화처리 시설을 갖추는 거를 지금 추천을 해주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듣기로는 그거 시설 설치하는데 90억 든답니다. 네. 아, 그리고- 답답합니다. 네. 예. 너무 답답해요. 그리고 그 이 폐수를 좀 줄이려면 매립장을 이렇게
그 막 이렇게 네, 덮으면 뭐 된대요. 네, 뭐 좀 덮어서, 우수가 그렇죠. 빗물이 못 네. 들어가게. 네. 근데 그 덮는데 이제 얼마 안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딸랑 10억밖에 안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쩌다 그 1,500에 비하면 이제 10억은 좀 그렇죠. 액수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러고 이게 한 평균적으로 안정화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매립장 같은 거 20년이 걸린답니다. 네. 그럼 그럼 이제 관리 비용, 유지 비용 네. 생각하면 지금 어마어마하게 와. 지금 완주 국민들에게는 큰 피해가 네. 돌아간 거죠. 어떤 주민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니 저기 뭐 둔산이나 이서나 삼내 같은 데 좀 이렇게 주차 어려운 데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주차 타워 하나 짓는데 한 30억 정도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사실 이런 돈이면은 정말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편익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때 당시에 행정 처리에 좀 부족한 부분들 네. 그리고 업체의 탐욕 이 업체가 돈이 지금 얼마 벌었는지도 대충 추산이 되거든요. 네, 네. 지금 완주군 담당자분 말로는 아마 못 가져와도 최소한 5만 원씩은 톤당 가져왔을 것이다. 그러니까 62만 톤 하면 한 300억 이상 벌었다는 네, 얘기예요. 네, 네. 그 회사는 물론 이제 공사하는 비용은 좀 빠지겠지만 네. 근데 지금 그건 이거를 그렇게 뭐 말씀하셔도 괜찮은 건가요? 예, 이거는 네. 뭐 추산이 확실히, 되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완주군에서 지난 4월 말에 이미 네. 그 업체의 대표를 그 형사고발해 놓은 상태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 수사 중이고요. 예, 예. 예, 그런데 이게 그 정말 더 답답한 얘기인데 이거 사실은 2016년도에 그런 경고가 됐거든요. 네. 이거 분명히 업체 부도 낼 것이다. 사업 끝나면 네. 진짜로 딱 와. 부도 났어요. 네. 그리고 제가 듣기로 업체 그 대표도 지금 이런 거 변제할 만한 능력이 전혀 안 돼 보인다는 게 완주군 담당자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결국은 급한 대로 침투수 네. 처리라도 해야 하니 하천 오염을 일단 막아야 되잖아요. 예, 왜 그러냐면 그런 게 흘러 들어가서 뭐 농업용수나 이런 걸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지금 급한 부분은 지금 꺼놓은 상태인데 네. 근데 이렇게 지금 외부 위탁 처리하는 방식으로 하면 비용이 많이 비싸니까 일단 처리장 만들고 좀 근데 이것도 돈이 다 만만치가 않아요. 최소 그러니까요. 뭐 예. 100억 이상은 지금 들어가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이제는 돈의 영역이 우리가 이제 뭐 어떻게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예. 영역을 좀 넘어서는 것 같아요. 막 1,000억 뭐 예. 넘어가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지금 심각하다. 이게 군에서는 그냥 현실적으로 네. 뭐 1,500억이란 돈을 들여서 네. 지정 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차선안으로 지금 이런 방법들을 그렇죠. 찾아가는 다시 것 같은데 다시 뭐 뜯어내서 어딘가로 예예예. 보낸다거나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지정 네. 폐기물인 경우는 이게 사실 그 산지국가 그 폐기물 관리법상 그 이런 매립장에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네. 그 차단형, 관리형, 예외적 매립 시설이 있는데 이 차단형 같은 경우는 바닥을 뭐 콘크리트 같은 걸로 완전히 방수 처리를 해서 네, 침투소한테 빠지지 않게끔 예. 하는 거고 관리형 같은 경우는 한 30년 정도 관리를 한다는 조건으로 네. 이렇게 하는 그런 매립 시설이고 네. 지금 예외적 매립 시설이 그런 게 안 나온다는 걸 가정으로 만들어 놓은 게 예외적 매립 시설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비봉 그 보훈 매립장은 예외적 매립 시설로 허가를 받은 거예요. 네. 근데 네. 고와토를 묻는다고 하면은 예외적 매립 시설에는 애초에 묻을 수가 없었는데 네. 이게 그 허가 과정에서 좀 막 변경이 돼요. 처음에는 폐석분으로 묻는다고 했다가 폐석분이랑 돌가루 같은 거예요. 네. 네. 그런 거는 뭐 침투소 같은 거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걸로 허가를 받았다가 이게 변경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좀 너무하네. 석연치 않은 과정들이 아니 있어서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 예. 누군가가 책임을 진다고 해서 책임을 져서 뭐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예. 구속된다고 해서 고아토산이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네. 국민들이 이런 그런 세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뭐 환경도 환경이지만 경제적으로 온 피해를 보상받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막막한 상황이라 그렇죠. 구속돼 버리면 이제 뭐 보상 받을 수도 없고 예. 돈도 이미 뭐 못 근데 찾을 거고. 구속이 될려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그분이 사라져 버리시면 네, 그러죠. 예, 뭐 이미 저기 사라졌다는 얘기도 지금 돌고 있고 네, 네. 많이 답답합니다. 네, 알면 네, 알수록. 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처음 듣는데 이런 내용인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처음 듣는데요. 예. 너무 답답하고 이게 쉽게 해결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네. 예, 그래서 그렇게 보이네요. 이번에 그 연구 용역 결과도 보니까 그 이쪽에서 이제 옮기는 방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셨더라고요. 네. 하셨는데 만약에 옮긴다고 했을 때 또 신규 매립지를 선정하는데 네, 그렇죠. 이런 폐기물이기 때문에 네. 부지 선정도 네. 쉽지 않은 상황이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 세계적으로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고 네, 네. 정말 우리가 해결해야 될 엄청난 숙제인데 이거 어떤 뛰어난 창의력이 넘치는 뛰어난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막 이렇게 포장해서 우주로 막 버려버린다거나 뭐 그런 거 빨리 나오게끔 근데 또 비용 문제예요. 이게 지원됐으면 좋겠어요. 하수 슬러지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취재한 결과로는 네, 타 지역에서는 보통 하수 슬러지가 뭐냐면은 그 우리 찌꺼기. 예, 하수관에 있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 유기성 온이라고 하거든요. 전문 네. 용어로는. 네. 그러니까 미생물 같은 게 활동을 해요. 그래서 네. 그게 계속 분해를 하고 부패를 하다 보니까 예. 지금 여기 고아토산에서 발생하는 어떤 가스 분출이라든지 침출수라든지 이런 유해 물질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석탄재가 섞여 있어서 석탄재의 가장 큰 환경 문제는 중금속이 함유돼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최악이네요. 네. 예. 그러니까 원래 이제 생석회를 섞으면 이게 굳어야 되는데 네. 과연 그게 이제 제대로 배합이 됐는지. 네. 그러니까 뭐 아무튼 이렇게 이래저래 알면 알수록 네. 안타깝고 답답한 누군가 사실들만 그러니까 드러나더라고. 과학자, 화학자분들이 빨리 실험하셔가지고 뭐 녹인 플라스틱을 붓는다든지 뭔가를 해가지고 좀 그게 그냥 자체적으로 굳어버리게끔 네. 더 이상 유출수가 안 나오게끔 하는 그런 기발한 좀 아이템을 좀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그래도 침출수 모아서 네. 지금 이제 위탁 처리는 하고 있는데 최종 보고서 나온 대로 하수 처리장 만들어서 정화 처리 만들어서 네. 네.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게 환경 오염이나 이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이제 하지만은 본질적인 해결을 하려면 근데 이게 뭐 20년 관리하면 괜찮아진다고 얘기는 하시니까 근데 이걸 또 그 안정화를 또 앞당기는 방법이 있긴 네. 있더라고요. 네. 뭐 네. 호기성 안정화 방법이라고 그래서 공기를 주입해 가지고 부패가 아예 빨리 일어나게 해서 빨리 그냥 빼버려서 예, 그러면 그 걷어치워버린다. 기간은 좀 단축시키는데 네. 아마 현재로서 그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군에서도 일단 이번 연구 용역은 학술적 연구 용역이고 네. 여러 가지 처리 방식에 대해서 앞으로 타당성 조사는 더 하실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네. 가장 최적의 방법을 찾아가려고 하시니까 한번 그건 지켜봐야 되는데 근데 경제적 손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네. 정말 앞으로도 이런 일은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은 정말 철저하게 예. 좀 직업의식, 윤리의식을 가지고 이런 일을 대처하셔야 될 거라고 봐요. 이게 우리 후세들에게 지금 피해를 주는 일들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으면 너무 답답합니다. 근데 답답한데 해결책이 딱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더 답답합니다. 일단은 있어요 방법은. 네, 일단 그런 지금 식으로, 그걸 네.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 이제 하천 오염 같은 건 어느 정도 지금 차단이 된 상태여서 네.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또 뭐 비 많이 오고 하면 또 문제 되겠죠. 안 그래도 이제 이번에 보고서에 보니까 네. 지금 하는 방식에도 단점들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한계들. 다, 그러니까 일단 그 일부에서는 이거 다 임시방편이다. 그렇죠. 이런 방법은 예. 원천적으로 하려면은 지정 폐기물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소각을 하는 방법을 찾자. 그런데 제가 오늘 기장에서 여쭤봤거든요. 이게 네. 소각 방법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셨냐고 그랬는데 일단 그 연구하신 박사님으로 말씀으로는 근데 사실 소각될 부분이 전체 한 6%밖에 안 돼서 그게 과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 또 이런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근데 좀 아마 이제 그쪽 분야에 또 전문적인 분들의 또 연구를 또 네. 한번 검토는 한번 해보셔야 될 네. 것 같습니다.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 제발 예. 네, 힘내시고요. 제발 좋은 결과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어떻게 이제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문제들 너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게 이런 것들이 다 문제인 거죠? 예, 예, 네, 예. 또 있나요? 이제 뭐 이미 문제는 충분히 나온 것 근데 같습니다. 또 있나요? 안타깝게도 이 고아토가 네네. 지금 여기 백도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어디 있어요? 예. 이번 거는 제가 다음 기회에 되면 그래요? 제가 좀 추가 취재도 필요하고 해서 네. 예 그때 또 한번 예. 더군다나 근데 이번에 있는 건 좀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사는 곳 근처여서 거기 아니에요? 거기. 그래서 좀 이게 좀 언제 끝나려나 이게 네, 좀 저는 추측했습니다. 저는 전혀 예, 모릅니다. 저는 예, 예, 축성 예. 발언이고요. 지금 네. 아무튼 그래도 그나마 희망적인 거는 희망이 지금 이제는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다. 네.
그게 희망이라는 게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거 이렇게 사고 친 분들은 다 지금 사라지셨는데 네. 그래도 뭐,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계신 분들한테는 정말 고생하신다는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분들은 지금 너무 고생하세요. 네. 그분들이 사실 이렇게 벌려놓은 일도 아닌데 거의 뭐 그 지금 그쪽 환경과 직원분들 네. 그 현장 계속 나가 있고 네. 너무 그분들도 예. 거기서 계속 다니시다 지금 보면은 굉장히 경무에 지금 시달리고 계시고 네. 있어서 어떻게 그분들한테는 참 이게 참 분통 터지지만 네. 그분들한테는 참 어떻게 뭐 화를 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진짜 그만두고 싶으시겠네요. 예. 자, 조심하세요. 너무나 슬픈 이야기, 너무나 슬픈 주제, 안타까운 네.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이제 그런 마음을 먹었다라는 그 자체가 희망이라는 거, 그 자체가 너무 슬픕니다. 그런 현실들인 네.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없었으면 좋겠고 잘 처리가 네. 됐으면 하는 입장만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터넷 방송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들 들어간 것들은요, 너그럽게 알아서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기자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분석해 주시니까 팍팍 와닿고 되게 심각성도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여기 나와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조금이라도 혹시 이 해결해가는데 좀 정체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게 좀 많이 알려져서 그 네. 힘을 받아가지고 좀 원활하게 신속하게 처리되기는 바라는 마음으로 네. 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좋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안타까운 이야기, 하지만 현실이니까 개선해야 되는 시급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용기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 영상 보시고 많은 분들도 같이 공감해 주시고 심각성을 같이 알아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번영로 TV입니다. 네, 오늘도 완주신문에 우리 유범수 기자님 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이슈도 고아토산에 관련된 예, 저번에 2주 전에 네네. 이제 나왔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네. 예, 그때 이제 어느 정도 포착은 했었는데 그 뒤로 추가 취재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완주신문에는 기사화 거의 다 했고 그래서 총 정리하는 차원에서 네. 한번 또 이렇게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네, 오늘은 예, 고아토산 총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 뉴스를 전하면서 그 소식을 알게 되고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놀랐는데 그 놀람에 비해서 제가 체감하기로는 많은 이슈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래도 또 나름대로 많은 예, 근데 저기 지역에서는요. 네네. 지금 저저번 주 상당히 좀 뜨거웠어요. 뜨거웠군요. 완주에서. 예, 일단 첫 번째 의회에서 이거 관련해서 이제 군정 질문도 했었고, 예. 이제 직접 군수님한테 그러면서 좀 되게 따갑게, 예, 아주 억세게 좀 쓴소리를 많이 하셨죠. 그래서 예. 굉장히 좀 열띠였고 그때 방청객분들이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방청객이 꽉 찼었어요. 방청석이 아마 역대 처음이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꽉 찬 거는 정말 이게 생활 밀접한 이슈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정리 차원에서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완주의 이 고아토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그 비봉면 원래 비봉면 백도리에 고아토산이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게 먼저 지금 그걸 먼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고아토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고아토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네. 근데 고아토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백도리에 묻혀 있는 거는 지정 폐기물로 분류될 정도로 어떤 환경의 유해성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된 상태예요. 네. 일단 거의 침출수에서는 발암물질인 페놀이 기준치의 150배 이상 나와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서 비소, 시안이라고 하면은 우리 청산가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죠. 예. 먹고 뭐 독극물에 해당되는 그런 물질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 그 고아토 그 토질 안에서는 중금속이 기준치보다 높게 나와서 우리가 이제 지정 폐기물이라고 하면 어감이 굉장히 좀 순화되어 있는데 폐기물, 쓰레기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쓰레기를 우리가 지정 폐기물이라고 그래요. 생활 폐기물, 산업 폐기물 나누는데 그 산업 폐기물에서도 좀 나은 거는 일반 폐기물,
그리고 제일 이건 좀 어떤 심각한 유해성이 너무 거? 심각하다. 네. 그래서 이건 특별하게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정 폐기물이라고 그러거든요. 관리 지정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정 폐기물 하면은 대표적인 게 우리 의료 폐기물이라고. 혹시 바이러스나 굉장히 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위험성도 있고 성면 혹시 아세요? 네네. 뭐 예전에는 천장에 막 성면 그 성면이 그 아주 작은 입자여서 그 1급 발암물질이에요. 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분류가 될 정도로 그런 것들이 이제 지정 폐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환경의 유해성이 심각하다. 그러니까 고아토가 지금 사실 저기 백돌이에 묻혀 있는 거를 이번에 그 연구했었을 때는 그 정도까지도 지금 분류될 정도로 그러니까 근데 이게 아직 구체적으로 잘 고아토 하면 막연하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특히 그때 그거를 묻었던 업체에서는 일종의 뭐 복토제다. 우리 복토제라고 하면은 이렇게 덮는 흙 정도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토지를 복원하기 위한 뭐 그런 뭐를 덮는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흙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아토에 대한 정의나 그 개념 자체를 먼저 잡고 이걸 접근을 하는 게 가장 우선시 돼야 되지 않냐. 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비봉면 백돌이뿐만이 아니라 그 완주에 고아토산이 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비봉 백돌이야 이제 워낙 어떤 분은 그런 표현도 쓰시더라고요. 여긴 천하의 요새다 할 정도로 정말 골짜기였는데 이번에는 완주군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그 바로 그 옆에 있었어요. 어디죠? 거기가 이제 우리 산업단지라고 하는 완주 산업단지라고 하는 둔산리에 한 1만 5천 명 정도가 모여 살거든요. 이 정도 밀집 지역이 전주에서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 전라북도에서 그 가장 많은 초등학생들이 사는 곳이라고도 하고 근데 그런 곳 옆에 이 문제가 됐던 고아토선이 또 딱 하나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럼 거기서도 이미 많은 뭐 침출수가 배출이 아니 그거에 대한 검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한 번도요? 그게 이번 그 존재가 이번에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그쪽 공동은 아무래도 주민분들이 많이 모여 사는 편인데 그분들이 이것 때문에 되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시죠. 이런 게 설마 이렇게 주민들이 모여 사는 옆에 있었을 줄이야 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심각하지만 저번에 지도로 보고 저한테 설명해 주셨을 때 어쩌면 다행히도 그 지역 바깥으로 좀 빠져나가는 그런 개울천 이런 흐름으로 조금은 피해가 덜할 수도 있을 거다라고 좀 안심을 시켜주셨던 것 같은데. 근데 딱히 일단 또 그러지도 않나요? 뭐 여기 같은 경우는 그 과거에 산업 폐기물 매립장이었었어요. 2004년도에 허가를 2004년에? 받았던 건데 이게 원래 그때 기한이 2014년까지 해서 산업 폐기물을 싹 묶고 종료가 된 폐기물 매립장이었었어요. 그런데 이게 2017년에 다시 허가가 납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뭐 폐기물을 묻는다는 게 아니라 복토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이렇게 틈새를 노리고 들어와서 이렇게 흙을 덮은 거죠. 근데 그 흙이 아니라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그런 양질의 토사가 아니라 고아토로 덮은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덮는 거에 대한 높이의 기준이 없어요. 뒤에 이제 따로 말씀드릴 건데 그러다 이제 그 덮어서 높게 덮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이 된 상황입니다. 이 지역은 좀 뭐 오픈을 하셨지만 오픈이 돼도 되나요? 이건 사실 많이 알려져야 제가 볼 땐 문제 해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든지 주민들이 알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절대 해결이 되질 않아요. 오히려 이런 문제일수록 오픈을 하고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나갔을 때 그 지역이 사는 거지. 지금까지 사실 비봉 그 백돌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는 해결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적당히 대충 야 이거 쉬쉬하자 덮다가 이렇게 빵 터진 거예요. 덮어봐야 우리 후세한테 짐을 계속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찌감치 알리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면 이거 인간들이 해결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애초에 이렇게 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해결했을 때 주민들한테 이득이 되지 야 이거 당장 우리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조용히 하는 게 해결이 될 거야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 알 사람들 다 알고 있고 예. 이거 어떤 식으로든 또 이런 소문이라는 게 네. 왜곡되고 변질돼서 퍼질 때는 굉장히 그 더 심각한 네. 그 효과로 다가온다고 맞습니다. 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정확하게 알리고 음.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할 때 지역군민들한테도 저희 주민분들한테도 도움이 된다. 네. 예, 그게 정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두 번째 그 고아토가 뭐 얼마나 매립이 돼 있는지 네. 그 좀 와닿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일단 비봉면 백돌이는 공식적인 서류상의 기록입니다. 거기는 62만 톤. 와. 근데 실질적으로는 더 묻혔다고 지금 보고 있죠. 네네. 그 뭐 이제 그때 관주군의 조사 특위에서 추정하기로는 실제 한 100만 톤 정도 묻혀 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네. 아 근데 이제 정확한 거는 아, 네네. 그 이제 나중에 한번 살펴봐야 될 거예요. 예. 그 군 차원에서도. 그리고 여기 그 봉동에 있는 네. 그 산은 공식적으로는 지금 32만 톤입니다. 공식적으로는 한 32만 톤 정도가 있다. 네. 근데 그 이제 제가 그 완주신문에서 기사로 썼는데, 근데 추가 매립 의혹이 있어요. 여기는. 네. 그러니까 뱀해산이 이렇게 있고 네. 뱀해산 옆에 이렇게 조그만하게 고아토 산이 조그맣진 않죠. 네. 고아토 산이 그 제2의 그 뱀해산이 만들어진 것처럼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원래는 여기 산이 있고 요 고아토로 만들어진 이 매립장 이 사이가 이렇게 골짜기처럼 돼 있는데 네. 여기도 메웠어요 지금. 아, 골재까지 메워줬군요. 예, 예. 근데 이게 엄밀히 따지면 여기는 법적으로 공원 부지예요. 네. 폐기물 매립장 부지에 들어가질 않아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봤더니 사업 계획서서는 여기를 어떤 뭐 이런 그 붕괴 위험이 있어서 여기를 메꿔주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허가된 적은 없어요. 예. 예, 거기도 제가 확인한 바로는 고아토로 메꿨으면 이거 예. 심각하군요. 그러니까 사업 계획상으로는 여기를 흙으로 메꿨다라고 주장을 했나 봐요. 네. 그 담당자분들도. 근데 나중에 추궁을 해보니 고아토로 메운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이 땅 면적이 이 전체 폐기물 매립장의 거의 4분의 1에 해당이 돼요. 네. 그러니까 적은 양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것만 감안했을 때 40만 톤에 육박한다고 봐도 예. 거의 네. 예. 40만 그리고 톤까지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거기가 총 4단으로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네, 고아토가 예예예. 사업 계획상 이게 한 단당 5m씩으로 잡았대요. 네. 근데 뭐 이제 주민분들 말씀으로는 실제로는 5m가 더 되는 것 같다, 한 단당 한 그러면은 7m 정도 되는 것 같다. 이런 건 정확한 측량이 한번 필요해 볼 것 네, 같아요. 정확한 측량이 필요하겠지만 그 소문이 맞다면은 거의 4단 같지만 한 예, 7단 정도까지 쌓은 느낌이 들어볼. 5, 6단. 보일 수도 그러니까는 있겠네요. 그 예정보다 더 혹시 많이 쌓인 거 아니냐. 네. 왜 그러냐면 이 폐기물 사업이라는 거는 많은 양을 갖다가 매립하면 할수록 돈이 되기 때문에 네. 업체에서는 충분히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서 정확한 측량 같은 네. 것도 필요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이렇게 한 그 매립장 대표가 전직 예. 그 얘기들도 좀 사실 이거는 그 이상의 팩트는 없거든요. 네. 근데 일단 매립장 대표가 전직 경찰이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와. 주민분들한테 주는 좀 뭔가 혼란스러운 지금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도 그분이 대표세요. 아, 근데 제가 네. 그 일단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그린밸리라는 업체인데 네. 이 회사도 저기 비봉의 보은 매립장 보은이라는 회사와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고아토를 들여온 회사는 별도로 있어요. 익산에 네. 다른 업체가 있는데, 그러니까 별도 법인을 만들고 이 회사에서 그 고아토를 들여와서 이렇게 매립을 한 거예요. 그거는 비봉면 백돌이도 같은 방식이고 네, 네. 여기 봉동도 지금 같은 방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 그 소위 좀 막말로 얘기해서 그 정상적인 회사는 아니다. 근데 그 더군다나 그러한 거에 대한 대표가 전직 경찰이었던 게, 더군다나 지금 저 분이 익산 경찰서 계셨던 분이세요. 네. 그러니까 그 고아토가 들여온 업체가 익산 업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많은 의혹들이 있죠. 혹시 그 전에 어떤 연계성이 있지 않았냐, 이 정도의 이런 환경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네. 좀 그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고 그러면 있습니다. 현재는 이게 많이 오픈되어 있는 상황에서 네. 이 전직 경찰이시던 매립장 대표가 네. 지금도 대표니까 네. 이걸 뭔가 더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입장인가요? 아니면 아니 근데 여기는 좀 그 예의가 다른 게, 뱀해산 같은 경우는 여기 봉동 같은 경우는 일단 아까 규모 좀 얘기하다 말았는데 일단 네네. 높이가요 20.5m예요 서류상. 네. 근데 20.5m면은 우리 아파트로 봤을 때 8층 높이에 해당되거든요. 네. 아파트 보통 하나가 2.6m라고 지금 보니까.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어마어마하게 높죠. 네. 네. 이제 그런 규모인데 그
이러한 그 규모의 거를 이게 여기에서는 여기는 원래 관리형 매립 시설이라 폐기물이 와도 괜찮아라고 완주 군에서는 지금 얘기를 하세요. 네. 근데 이 자체에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접근하는 건데 고아토는 그냥 복토제의 개념으로 보면은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원래 산업 폐기물을 묻고 그 위를 흙으로 이렇게 덮은 거예요. 네. 예. 근데 그 지금 현재 그 폐기물 관리법상 이걸 덮는 소재로는 고아토를 써도 돼요. 네. 이렇게 보면 합법 같아요. 네. 근데 이게 그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고아토가 관리형 매립 시설에는 복토제로 쓰여도 되는 이유가 여기에는 침술투 문제나 뭐 여러 가지 환경 오염 그 가스 분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지금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고아토에서 발생하는 어떤 침출수라든지 가스가 흙을 이렇게 덮었을 때 그런 게 어느 정도 이렇게 처리가 돼요. 대응이 네, 되기 네, 때문에 네, 네. 환경부에서는 그걸 내줬어요. 네. 단 문제가 뭐냐면 이게 복토제로는 쓰일 수 있어요. 흙을 네. 덮는. 네. 하지만 다른 개념이 있어요. 성토라는 게 있어요. 네. 흙을 쌓는 개념. 네. 덮는 게 아닌 쌓는 개념인 성토제로는 고아토를 쓰면 안 돼요. 네. 예, 이거 좀 전문 용어를 말씀을 드리면 복토에는 오케이인데 예. 성토에는 안 된다. 그렇죠. 근데 이게 그 조금 전문 용어로 쓰면은 그 폐기물 관리법상에서 재활용 기준에 따르면은 R7-1, R7-3의 차이거든요. 네, 네. 예. 그 차이가 뭐냐면 복토제와 성토제 구분을 해요. 예. 그러니까 고아토는 복토제로는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성토제로는 안 돼요. 제가 그러니까 환경부에 취재를 해보니까 담당자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왜 성토제는 사용이 안 됩니까? 복토로는 가능한데 자 고아토 같은 경우는 그 유기물질, 유기성 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침출수나 가스가 분출하다 보면 부피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다 보면 이게 성토라는 건 말 그대로 집안이 어떤 기반 시설을 얘기를 하는데 네, 네. 붕괴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아, 가스가 그래서- 빠지면서 축소되고 하면은 예, 그 무너질 침출수 수도 같은 있고. 경우 이제 물길이 생기면서 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성토제로는 사용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지금 완주 쪽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그 고아토 산 같은 경우 성토로 봐야 됩니까? 복토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쌓아놨으니까. 일단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게 2014년도에 완주군에서 그 비봉 보온 매립장에 대해서 그걸 환경부에 질의를 해요. 네. 요거 이렇게 해도 되냐? 예. 그랬더니 그때 환경부에서는 이거는 그러니까 복토의 개념으로 보이질 않는다. 아. 이거는 폐기물을 매립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네. 이건 위법이다. 이런 식의 답변을 보내와요. 그렇게 보면은 여기 봉동에 있는 뱀해산도 저렇게 산을 만드는 것 자체는 불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네. 그러니까 애초에 저거는 관리형 매립시설이라서 고아테를 복토제로 써서 괜찮다라는 완주군의 답변은 틀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이거는 그 정밀하게 어떤 환경부나 이런 법적인 전문가들이랑 검토가 필요할 건데 네. 지금 제가 일단 취재한 바로는 이건 성토로 봐야 된다라고 결정이 났을 때 이건 불법일 가능성이 커요. 네. 그러니까 원상복귀를 해야 맞는 거죠. 예. 원상복귀라 함은 다시 가지고 딴 데다가 말 그대로 그냥 복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에 지금 관련법에 허점이 있냐면은 복토를 하는데 복토에 대한 높이에 제한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지금 네. 악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런 빈틈을 노려서 좀 더 쌓아 버렸을 수도 있겠군요. 그래서 산을 만들었죠. 네. 근데 이건 누가 봐도 과연 이게 복토라고 봐야 되냐 성토라고 봐야 되냐 봤을 때 산을 만들었는데 이건 성토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잖아요. 네. 성토라는 건 쌓는다는 의미고 복토라는 건 덮는다는 의미인데 산이 만들려 있어요. 산으로 덮었다. 네. 이건 너무 그러니까요. 억측이죠. 네, 빨리 이게 올바르고 아주 세밀한 그런 기준이 다시 한번 정립돼가지고 체크가 좀 들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붕괴 위험이나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그러니까는 환경부에서 이걸 성토제로 허가하지 않은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예요. 붕괴 위험 때문에. 네. 그러면은 이거에 빗대서 설명해 보면은 지금 봉동 뱀해산뿐만 아니라 그 비봉에 있는 백돌이조차도 붕괴 위험성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완주군에서나 이런 데서 대응하고 있는 거는 붕괴 위험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밑에 나오는 침출수 처리라든지 그러니까 하천으로 유입돼서 그 부분을 지금 막는 부분에서 하수 처리장을 만들고 지금 나오는 침출수를 임시방편으로 계곡물과 분리시키고 그걸 모아서 위탁 처리하고 그 지금 뱀해산 같은 경우도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를 위탁 처리하는 정도의 네. 그 부분만 있고 끼끝에 거의 차수막 설치 그러니까 그
HFPR인가 뭐 그런 차수막이라서 두께가 좀 두꺼운 네네. 어떤 그걸로 이렇게 그 두꺼운 비닐 같은 건가 봐요. 그걸로 네. 이렇게 덮어서 우수로부터 분리를 했다고 하는데 예. 지금 이제 그쪽에 건설 쪽에 있으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에 지금 붙여 있는 게 몇십만 톤인데 이게 아무리 견고하다고 그래도 겨우 2, 3cm의 비닐막으로 이게 만약에 어떤 구조적 문제가 생겨서 네. 뒤틀리면서 붕괴가 일어났을 때는 이게 버텨주겠냐 이거죠. 붕괴가 되면 이 산이 이렇게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산사태처럼 산사태도 날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만약에 그렇게 났을 때 넘어지진 않잖아요. 예, 그렇지 않고 이렇게 흘러내리겠죠. 네, 흘러내려서 예, 흘러내리는데 밑에서 이제 터지면서 근데 그 지금 비봉 백돌이도 그렇고 백돌이는 보매립장도 그렇고 뱀해산 쪽에 있는 이 뱀해산 그 매립장도 그렇고 네. 인근에 하천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거에 대한 과연 물론 제가 걱정하는 게 기후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환경부에서 성토제로서 허가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감안을 했을 때는 네. 우리가 생각할 때 재난이라는 거는 진짜 만에 하나라는 굉장히 그렇죠. 적은 그 확률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네, 것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한 미연의 대책을 세우고 네.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게 네. 올바른 맞습니다. 일이지 네. 그럴 가능성이 몇 %나 되겠냐 네. 하고 놔두는 것은 적절한 대응 방법은 아니겠죠. 네, 맞습니다. 이 재난이나 이런 거는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가 뭐 확률도 얘기할 수 있는데 막상 발생해 버리면은 예. 그냥 큰일 나는 거죠. 네. 하지만 사고는 항상 적은 확률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 진단 네. 그리고 어떤 그런 토목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뱀해산 산 만들 때도 토목적인 어떤 그건 받았던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거기에 묻히는 매립하는 토양에 대한 연구가 과연 있었냐. 네. 그게 고아토였을 때도 그게 맞는 이야기냐. 빈틈이 분명히 있었고 그 빈틈이 악용이 됐을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완주군에서 문제가 됐던 이 고아토 산에 대한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환경의 유해성도 문제지만 네. 애초에 이게 합법이었냐. 예. 예. 이게 불법이었다면은 당연히 원상복귀를 해야 되죠. 네. 그리고 근데 지금 처벌도 받고. 그렇죠. 네. 성토나 복토냐 이것만으로도 지금 위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법 가능성이 된다면은 업체 측에 원상복귀를 명령을 하는 게 네. 행정에서는 가장 그 직접적이고 단순하고 그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일 텐데 물론 업체가 그걸 해결할 능력이 있냐 없냐는 차후의 문제인 거예요. 네, 네. 그 뒤에 가서 네.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쪽에 뭐 저쪽에 그 주민분들 같은 경우나 조사 특위에서도 그러니까 완주군 측에 지금 요구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차라리 복귀 명령을 빨리 내려라. 네, 네. 근데 지금 완주군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행정적 조치는 아직까지 없어요. 네. 왜요? 그거 왜 그럴까요? 다 왜? 물어보세요 저한테. 제가 왜? 얘기하면은 왜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일단 행정 복귀 명령을 먼저 내리고 네네. 그리고 그 관련 업체에 대한 뭐 가압류 문제라든지 이런 좀 적극적인 대처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조사 특위나 이쪽 분들 얘기를 네. 들어보면은 완주군이 그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좀 발빠르게 못 움직이고 있어서 안타깝다 아쉽다. 그리고 똑같이 물어봅니다. 왜 안 하시냐? 예. 저도 좀 궁금합니다. 왜 안 하시나요? 예, 네. 그 부분은 저도 이제 나중에 한번 또 알겠습니다. 계속 또 여쭤보겠습니다. 자, 뭔가 뭐 사연은 또 있을 텐데. 재미나 뭐 좀 아니 뭐 이렇게 또 심각한 어떤 현수막도 좀 등장했다라고 하는데. 아 이제 그 현수막은 일단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일단 이거 대책 빨리 세워라 해결해라라는 현수막이 먼저 그 비봉면과 그 봉동읍 쪽에 많이 걸렸습니다. 한 뭐 수십 장 걸렸어요. 예. 그리고 그 이제 그 말씀 뭐냐면은 그 비봉면에 딱 한 장 걸렸었어요. 네. 그 현수막이. 그래서 네. 이거는 좀 약간은 좀 정치적인 어떤 공방 문제로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현 군수 탓이냐 전직 군수 탓이냐 뭐 그런 현수막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뗐어요. 네. 이제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실을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해프닝으로 끝난 사건인데 누가 달았을까요? 아니 그 어디 그쪽에 비봉면 어떤 청년회에서 달았다고 하는데 네. 그 제가 이제 그분이랑 통화를 해봤는데 그 어디서 얘기를 들었어요? 했더니 뭐 군청에서 들었다. 아 그래 그럼 그 좀 직접 확인해 보셨어요? 그 사실이 맞는지 했더니 확인 안 해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니 사실 확인을 안 해보시고 어떻게 잘못하면 이런 거는 네. 더군다나 또- 정치적인 문제로 가면은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들 허위사실 네. 유포로 많이 걸릴 수 있을 텐데 근데 그 뒤로 자기들이 어이구 잘못 알고 그랬다고 그러고 바로 치웠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근데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그러니까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은 지금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결 방법은 나와 있어요. 네. 행정이 좀 적극적으로 원상복귀 안 돼? 그러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냐 이렇게 찾아가고 그리고 결국은 이거 정말
이 문제를 일으킨 네. 그 주연은 정해져 있어요. 그 고아토를 들여온 업체예요. 그러니까 그 업체에 대한 어떤 조치를 빨리 하면 되는데 그 직접적인 방법보다는 이렇게 지금 와서는 뭐 누구 어떤 군수 때 탓이냐 누구 군수 탓이냐 이거는 저는 사실은 말단적인 얘기라고 보거든요. 이게 중심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네. 저는 자꾸 얘기가 옆으로 새나가서 문제의 본질에서 좀 벗어나는 것 같아서 그냥 주민의 한 사람도 좀 안타까워서 그때 그런 일들을 보면서 좀 씁쓸하더라고요. 네. 빨리 정면 돌파를 해가지고 네. 처벌받을 사람들은 처벌받고 네. 또 뭐 시정할 거는 시정하고 네. 빨리 뭐 소송할 건 근데 소송하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처벌이 이거의 중심은 아니에요. 네. 그 담당 공무원분이나 뭐 이렇게 연계되신 분들이 아마 지금 수사로 밝혀질 텐데 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지엽적인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네.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돼요. 그렇죠. 환경을 어떻게든 살려야죠. 네, 저 지금 고아토산이 제가 볼 때는 불법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돼 있는데 이거 위법성이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지금 양 얼마가 묻혀 있느냐부터도 지금 제대로 네. 측정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먼저 하고 해결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가는 중에 말씀하신 처벌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역적으로 따라오는 문제이고 네.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지금 완주 군에 입힌 피해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환경적으로도 그렇지만 네. 이걸 해결하려면은 지금 업체에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은 뭐 행정 대집행을 해서 할 때는 결국은 세금이 들어가야 되고 그 세금이 정말 적은 금액도 아니고 완주군 예산의 뭐 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지금 액수가 들어가게 된 상황인데 네. 그렇다면은 문제를 일으킨 업체로부터 보상을 받게끔 적극적인 조치를 지금 완주군이 취해야 되는데 네. 이제 이 부분에 좀 약간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좀 예. 네, 아쉽네요. 네. 자, 그러면 현재 이제 어느 정도 뭐 수사라든지 뭐 들리는 좀 루머나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하셔가지고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제가 그 저번 주에 그 이 사건 지금 담당하시는 그 저기 수사관님을 직접 뵀어요. 사실 제가 정말 궁금한 게 많았거든요. 네. 뭐 여러 가지 루머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이게 네, 네. 경찰에서 수사 의지가 없네. 무슨 원래 광수대에서 이거를 사건을 다루다가 일선소로 보냈네. 네. 뭐 하여튼 되게 다양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썰이 있었는데 하여튼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다 루머였고요. 네. 지금 보니까 이걸 담당하시는 수사관님께서도 방향을 이렇게 제대로 잡고 의지가 강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안도의 한숨을 지금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렇게 예. 일선에서 열심히 해주시는 그런 분들이 네. 있어서 정말 예. 다행이고 참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각종 여러 가지 소문들 누가 뭘 얼마를 받았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하여튼 그 저희가 중요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네. 밝혀지는 사실이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루머에 저도 약간 좀 우려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게까지 걱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 네. 그리고 방향도 제대로 잡고 계시고 근데 네. 다만 또 감사원에서 지금 또 감사 청구까지 해서 네네. 행정에 대한 실수들도 아마 구체적으로 밝힐 것 같아요. 그 조사특위분 말씀 들어보니까 아마 지금 감사원 청구한 게 지금 그것도 거의 한 2주 다 돼가거든요. 네네. 이달 안에 일정을 잡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거기 일정이 잡히면은 또 바로 그 부분도 밝혀질 것이고. 네네. 예. 하지만 알겠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다. 예. 네. 빨리 그 조치를 적극적으로 좀 취해 주셔서 국민들의 피해를 좀 최소화시켜 주셨으면 네. 좋겠다. 정말 뭐 다양한 이슈들이 있겠지만 이 환경에 관련돼 있는 이런 이슈들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처리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런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계속 진행되는 상황들을 아주 세세하게 좀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주변에도 또 이런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더 투명해지고 더 건전한 사회가 되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뭐 어떻게 끝으로 한 말씀,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아니 네. 저 이렇게 그래도 이제 번영뉴 TV라는 또 다른 어떤 이런 플랫폼이 있어서 이 사실을 제가 이제 완주신문 통해서 뭐 SNS 이런 거로는 좀 알리곤 있는데 또 이렇게 그 우리 장 대표님 이런 식으로 영상 잘 찍어 주셔가지고 네. 또 이렇게 또 다른 방식으로 주민분들에게 좀 알려줘서 결국 주민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네. 해결돼야 된다라는 마음이 모여야 행정도 움직이고 맞습니다. 예, 결국은 그래서 어떤 문제점들 사회가 개선이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리고 또 이게 주민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또 수사기관이나
이런 감사원 같은 데서도 보다 과연 정말 명백하게 밝히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서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더군다나 주민이 저렇게 많이 사는 옆에조차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저도 충격입니다. 주민들이 몰랐대요. 거의 악취가 네. 났는데 그게 악취인지도 모르고 그런 이야기는 있었어요. 네. 네, 저도 근데 알고 있어요. 그때 이제 뭐 제가 기사에서는 다뤘는데 오늘은 말씀 못 네, 드렸는데 네. 엉뚱하게 옆에 있는 공장에 이제 오해 받았던 또 이런 해프닝도 그런, 있었고 네. 또 그때 당시에 또 주민분들이 또 환경 감시단 활동까지 했었대요. 네네. 근데 못 찾죠. 뭐. 근데 이분 아니 실제 그래서 뱀해산 위에 가서 그걸 묻는 걸 보셨대요 이분들이. 아 그래요? 근데 웃긴 게 이분들은 이게 그냥 흙으로 묻는 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네네. 고아토가 이런 위해성이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계셨대요. 예, 그래서 예. 거기 탈취제 잘 뿌리나 안 뿌리나 그냥 이것만 음, 감시하고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을 전혀 몰랐었던 그렇죠. 것 네, 같아요. 이게 근데 기관에서나 이런 걸 충분히 설명을 못한 것도 문제고 네네. 예, 여러 가지 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 네, 이와 같은 맞습니다.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네, 이렇게라도 그런 어떤 문제의 본질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변에 또 이렇게 많은 기자님들 또 중요한 이야기들 이슈들이 있으면은 한 번씩 나오셔서 이렇게 좀 짚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완주신문 유범수 기자님과 함께 이 심각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